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됐으므로 제329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 및 접수사항입니다. 3월 7일 허근영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3월 11일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10일 안주원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산항 북항 항만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 촉구 결의안과 허근영 의원의 6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이의자 이상욱 의원이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근영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허근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사일정에 2025년 3월 12일 의원 발의된 부산항 북항 항만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허근영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구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영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허근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 경영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거수 표결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 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부금품 접수와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자발적 기부를 장려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지역 사회 상생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건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부산광역시 동구의 회의 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부산광역시 동구의 회의 규칙 제35조 2항에 의하여 반대 토론을 신청한 이희자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고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시설관리공단 조례 반대에 대한 토론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 행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주민들의 귀중한 한 표 한 표 받아서 당선되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점포가 늘어서 있는 동네 큰 거리를 지날 때면 점포 너댓 곳 건너 한 곳 정도는 빈 점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소중한 추억 깃든 오래된 노포의 안타까운 폐업도 있고, 코로나19까지는 잘 버텼지만 결국 이 지독한 불경기는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폐업, 임대, 건물 임대, 이런 문구 A4 용지가 붙은 불 꺼진 빈 점포를 바라보면 여기 계신 선출직 여러분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행정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다수 의원 여러분, 설마 아무 생각 없진 않으시겠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곳곳에서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들의 삶의 궤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재정난과 침체 일로의 경기 상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에 대하여 누차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중앙정부의 재정은 해를 이어가는 수십조 단위의 세수 결손이 누적되어 긴축 재정 운영을 불가피하게 진행 중인 형편에서 재정 자립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 동구청은 중앙정부 재정의 이런 사정과는 정말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긴축 재정은 불료 불급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예산 집행을 예민하게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의 인구 구성비 중 재정적 분야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를 1000명으로 두고 볼 때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그리고 장애인의 합이 594명 가량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동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지만 최소한의 생계 등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와 직결된 주민의 삶이 이렇듯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 동구청의 재정은 정말 이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무풍지대인 것입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익 구조에 대해서 꼼꼼하게 질의했더니 공단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신규 인력 창출도 꼼꼼하게 짚어봤더니 한마디로 비정규직 일색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립의 당위성이 다만 해당 부서의 전문성을 장착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뿐입니까? 기사업을 먼저 진행 중인 남구의 경우 전문성의 안정화가 장착되지 않아 오히려 주민의 입장에선 민원을 구청과 시설공단으로 이원화하는 등 주민 편의는 더 멀어졌다는데 수십조 원에 수십억 원의 혈세 낭비가 있다고 보고되어지는데 공단 설립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하지만 지독한 불경기에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큰 어려움만 가중되는 이때 중앙정부의 재정마저도 열악하기 짝이 없어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때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익 창출이 목적은 아니라지만 지척에 있는 타구의 최근 사례를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엄청난 손실은 애써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토록 신뢰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을 봐도 수익의 규모는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해당 시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까지 계산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한다면서 현재의 객관적이고도 분명한 동구청의 예산 규모와 빈약하기 짝이 없는 사업의 규모는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140여억 원의 지방채 발행까지 예고되어 있는 마당에 시설관리공단의 적자 운영비까지 누적된다면
이제 동구청의 재정 상태는 튼실하고도 건실함의 정반대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실한 재정의 손실은 고스란히 현재의 동구 주민과 미래의 동구 주민에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6개 구군 중 구민수와 그에 따른 예산 규모, 사업 정책 등이 월등히 더 큰 규모의 타구는 왜 시설관리공단을 굳이 운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는지에 대해 주민 앞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 존경하고 사랑하며 잘 사는 동구 만들어 달라고, 동구 행정 견제와 감시 잘 하라고 우리를 선출해 주신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업의 적정함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선출해 주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예의이자 권리입니다. 반대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이상욱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시설관리공단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은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복리, 국민복리를 정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동구의 이상욱 의원입니다. 북한 재개발과 철도 지하와 금융기획 발전 특구 지정 등 새로운 변화의 물결 앞에 선 동구는 2010년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공피가가를 활용한 생활 SOC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결과 체육, 관광, 주차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2023년 본예산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타당성 검증 용역 기관인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용역 결과 공영주차장, 동구구민체육문화센터 등 4개 사업에 대해 적정하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시작인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복리 정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가 설립하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자치단체가 100%에 출연한 독립법인에 의해 운영하는 행정대기관으로 현재 민간인이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과 동구 국민체육문화센터, 서리기 종량제 등 봉투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공시설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주민복리를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개소한 초랑 2바구 복합체육문화센터의 경우 건물관리 용역비만 연간 3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향후 동구에는 북한 재개발에 따른 기반시설과 자천 어울림파크, 자천 복합 플랫폼이 북한 사회적 기여시설 등이 조성에 예정해 있으며 이러한 복합시설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예산 저감을 위해서라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소유 및 경영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편익과 공공복리 정진에 있으며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게 되므로 공공성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법인 소속의 근로기준법에 준수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등 일자리를 창출될 것이며 그동안 시설물 관리에 쏟았던 공무원들의 행정력은 동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더 나은 동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려보다는 응원으로 더 큰 아버시티 동구를 나갈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적극 지지,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항에 따라 토론에 참가한 의원을 제외하고 토론 종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결 결과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성대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동구 디지털 광고물 운영 및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동구의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여가 활동 증진과 정서 함량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성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성대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우수한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자성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구의 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법인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디지털 광고물 운영 및 관리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동구 디지털 광고물 운영 및 관리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구의 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 기간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송환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7항 자성대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동구 디지털 광고물 운영 및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항 북항 항만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홍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항 북항 항만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은 동구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지연된 끝에 재개된 만큼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부산 진역, 부산역 철도 지하화 사업이 북항 재개발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미 5호 보급창 이전도 동구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 동구는 부산의 중심 경제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부산시가 부산항 북항 항만 재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음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항 북항 항만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 촉구 결연에 대하여 김미연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김미연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미연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은 2023년 12월 중단 이후 약 1년간 지연되었으며 다행히 지난 2월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동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적 배려와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또한 최근 확정된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과 연계된 부산 진역 부산역 철도 지하 사업은 동구 주민들의 수건이자 도시의 단절을 해소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이 북항 재개발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지만 일부 구역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계획된 친수공간 및 상업시설이 완전히 조성되지 못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 2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2030년까지 마무리되어야만 동구는 부산의 중심지로서 다시금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부산항 북항 항만 재개발 사업과 연계된 미 5호 보급장 이전 문제이다. 부산시는 2024년 8월부터 이전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개발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동구 발전의 핵심 열쇠가 되는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한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부지는 동구가 국제금융 및 해양산업 및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구 주민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과거 1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동구가 재개발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산항 북항 항만 재개발 사업은 동구가 단순한 관문 도시를 넘어 부산의 핵심 경제 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기회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동구 주민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부산항 북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동구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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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부산항 북항 항만 재개발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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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부산시는 미 5호 보급장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해당 부지를 동구민의 염원을 담은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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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예, 김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이자 의원, 이상욱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안정원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희자입니다. 지난 연말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며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부산의 관문다운 아주 특별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정성껏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역을 우리는 부산의 관문이라 합니다. 관문은 무엇입니까? 국경이나 요새 따위를 드나들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문, 길목이라는 뜻이고, 그러니 당연히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란 뜻입니다. 부산의 관문 부산역의 역사는 1905년 1월 1일 경부선이 개통되었고 1910년 10월 중앙동에 부산역사가 준공되었으며 르네상스 양식의 웅장한 역사 건물은 당시에도 약한 지반 때문에 땅속 깊이 말뚝을 박아 세워졌다고 합니다. 1954년 대화재로 전소되어 1969년 현재의 초량동에 새 부산역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초량동 역사는 경부 고속철도 개통에 맞추어 2003년 9월 다시 정개축된 것이며 2019년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철도의 미래를 상징하는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6만 명, 연간 약 2,300만 명이 오가는 우리 도시의 중요한 기반 시설인 부산역 성광장이 내려앉고 갈라지고 있다 합니다. 언론의 관련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여름부터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한 바 임시 조치 후 2달 만에 다시 내려앉은 적이 있으며 현재의 상황은 플랫폼 곳곳이 갈라지고 틈이 생겨 집안이 뒤틀리고 바닥재가 튀어나오며 바닥이 명암 크기만큼 내려앉아 5cm 이상의 단차가 생긴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하며 부산역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상당한 것으로 취재되었습니다. 집안 침하로 문제가 된 곳은 또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충장대로 지하차도 공사장 부근 일부 구간에서 집안 침하가 발생하여 2개 차선을 통제하고 차량의 통행이 차단되는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산역과 불과 50여 미터 거리를 둔 이 구간은 2022년도에는 바닷물이 유입되며 침수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 관계자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지하차도 공사를 바다 매립지 위에 건설한 부산역 성광장의 집안 침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태의 부산역 성광장은 지난 연말부터 터져나오는 굵직굵직한 사고들이 연상되게 합니다. 작년 12월 제주항공 할주로 이탈사고, 지난달 발생한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와 기장 연화리 반얀터리 건축 공사장 화재사고 등 사고 발생 자체는 갑작스럽지만 모든 사고는 사전에 문제점과 예고 증상이 이미 있었고 다만 발견하지 못하고 놓쳤다는 것이 원인 분석과 조사 과정을 보면 속속 드러납니다. 지금 부산역 성광장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만약 사고가 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이 부산역 성광장의 문제 해결을 놓고 관계기관들은 혹시 안전불감증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달 27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해양수산부 등의 지하차도 관련 기관과 동구청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긴급 점검회의를 하였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집안 침하 구간의 정밀 점검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정밀 점검을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하며 반면 지하차도 관련 기관들은 약 5개월 소요 예정으로 집안 공학회의 정밀 점검을 의뢰할 예정이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과 이용객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정밀 점검이 한시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참석한 동구는 구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사고 예방과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와 철저한 점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동구 행정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견을 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달린 문제라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해당 기관에게 안전대책 마련을 독려하시고 촉구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보고를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선까지 보고하여 주십시오. 부산역이 있어 동구는 부산의 관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부산역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부산시 동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4년 11월 말 기준 93.3%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중 하나인 가스는 편리함 뒤에는 장가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안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난 5년간 가스 사고를 원인별로 분류했을 때 사용자 취급 부주의가 122건으로 27.5%로 가장 많고 시설 미비가 104건으로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생활에 필수가 되었지만 위험도 또한 높은 가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내오는 가스 안전기기 가스 타이머 콕을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스 타이머 콕은 연소기의 가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도래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차단되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또한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함에 따라 가스 밸브가 잠그지 않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치매 환자의 경우 가스불을 켜놓고 사실을 잊어 가스 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노인, 장애인 경우에는 움직임의 제약과 빠른 상황 판단을 위협하게 하여 사고 예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기준 동구의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 현황을 보면은 8.09%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을 약 11%로 부산시의 전체 구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동구민이 부산시의 전체에서 가장 많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지하계층 가스시설 안전밸브 보급 사업을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추진 배경은 사용자 취급 부주의 사고 사례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층 등 지하계층의 가스레인지 가열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65세 이상 서민층 고령 세대와 수급권자 차상인 그리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의 지하계층을 사업 대상으로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 동구의 전 세대가 보급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기준 동구의 전체 47,048세대 수준에 대비해서 2015년부터 이어져 온 부산시 사업을 통해 동구의 가스 타이머 콕이 보급된 세대 수는
1027세대로 약 2.2%에 해당합니다. 물론 부산시 사업이 사고 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순에 따라 대상을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의 비단, 취약계층, 고령세대의 세대와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 가정, 소년, 가장, 1인 가구 등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서둘러 촘촘히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동구에서는 사업 대상에서 적합한 동구민의 명단을 제출하고 청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용소방대에서 설치 봉사를 할 뿐 자체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급에서 순수의 우선은 있을 수 있으나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안전해야 하며 틀림없으므로 전 세대가 가스 타이머콕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함께 생각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포항, 성남, 임실군 등의 여러 지자체에서 가스 타이머콕 보급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사업 운영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차상위 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 노인 등 특정 대상에게만 보급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전 세대의 가스 타이머콕을 보급한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 동구가 최초로 해낼 수 있습니다. 가스 타이머콕의 가격대는 1만 원대부터 시작하여 대부분 3만 원 이내의 금액인 것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당 3만 원 이내의 예산으로 가스 사고 원인 중 30%에 육박하는 비율을 차지하는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가스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있다면 사고 발생률 또한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동구의 전 세대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지원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신뢰받는 동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획인의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